멍거앤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멍거앤 버핏 응원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멍거앤 버핏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챙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한번 볼까요? 예, 뉴스 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파월의 매파적 발언, 하지만 끝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네,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하면 금리를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지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예. 이게 약간 그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게 이제 3.75에서 4.0인데 그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바뀌지 않았는데 일부 이번에 멘트 하시면서 금리 인상폭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0.5나 0.75 아닌가요? 9월에? 한번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네. 자, 이겁니다. 그림만 띄우시면 이만큼 올리겠다. 얼마입니까? 말씀해주세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이만큼 올리겠다.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저희 파월이 저랑 한 175 정도 되면 예. 0.75. 0.75. 저는 자기 0.5로. 자기 저는 0.5로 보입니다. 아, 자 얼굴이 한 예, 50cm 정도 되니까 예, 제가 이제 내 얼굴만큼. 근데 우스워 보이는 글이지만 네. 이 그림에 상당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은 0.75, 네. 어떤 분은 0.5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정해진 게 아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예. 7월 FOMC 때 환호하고 지금 우리가 막 좌절하는 건데 네. 그때도 0.5 아니면 0.75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내용은 똑같은데 네. 그때는 웃으면서 했고 지금 인상 쓰고 한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막. 네. 제가 볼 때는 0.75%를 2번 연속하고 3번째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만약에 진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가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저는 솔직히 네. 0.5를 베팅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님 0.75요? 아 저도 사실 네, 0.5를 0.5 를? 왜냐면 네. 지금도 이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 와치토를 네. 보면 네. 61%가 네. 0.75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채권 참여자들은 네. 아직도 0.5% 가능성을 많이 맞습니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그 깜짝 놀란 게 MBC 뉴스에 기사가 나옵니다. MBC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여기다가 좀 뭘 하려고 말았는데 네. 한번 같이 다음 그림 보시면요. 볼까요? 예. 이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다우진스 포인트를 씁니까? 아니 S&P 500 141포인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나스닥 497포인트를 왜 적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적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몇 퍼센트다 하면 적어 되는 거예요. 얘기하셨던 거죠?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봉춘 씨한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기사를 너도나도 막 씁니다. 네. 더 안 좋은 거.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인 거. 1000포인트 하면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아니 1000포인트가 3%다 적으면 되는데 1008포인트 적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예. 또 한글에 또. 예, 제가 좀 이거 보고 야 대한민국 사실 이제 마봉춘이 이렇게까지 네. 했나 싶어서 간단히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왜 끝이 아니냐 볼 건데 네. 여러분들 9월 2일 날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9월 2일 날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나오죠. 고용지표. 네. 혹시 지난달 고용지표 기억하십니까? 한 50. 50만 8천 건 나왔죠. 8천 그래서 건. 잘 나오는 바람에 바로 0.75% 포인트로 갔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왔던 CPI가 다시 꺾이면서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28만 5천 명입니다. 네. 딱 반토막 나거든요.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다 만약에 진짜 실제 발표치에 10만 부대가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다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쵸. 예, 사실, 저는 조금 아닐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실험률 똑같으니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13일 CPI인데요. CPI 네. 지금 이제 8.5%입니다. 근데 8.5%에서 지금 우리가 클리블랜드 연론에 나오고 있는 그 예상치거든요. 네. 8.28입니다, 지금. 8.28.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아마도 9월 13일이 되면 8%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CPI 꺾이면 글쎄 0.75%에 대한 그렇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고서 예.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가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예, 그죠? 맞습니다. 0.75%를 하지 그래서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지표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당장 공시표가 발표가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인텔 주가 아하.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5년 만에. 5년 만에. 야. 5년 만에 이게 무슨 밈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돈 버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5년 만에 찍은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요. 현재 주가 33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고. 5년 전 주가로 회귀했습니다. 2017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야, 이게 어쨌든 그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예. 그죠? 제조업 사실은 이제 경쟁력을. 예. 그 AMD 자꾸 잡아먹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그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지연, 차질, 중지, 중단 기사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가장 피해 큰 게 반도체 업종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종이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인텔이 아직도 퍼가 낮은 그런 거긴 하지만 음. 어쨌든 이제 이게 그 계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예, 거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긴 합니다만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본 조달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분류로 반도체가 들어가서 어쨌든 금요일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 6%대 빠졌죠.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한 업종 예. 중에 하나다. 엔비디아도 약 9%가 빠졌다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아이고 투야.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상황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붉은색이 인텔이고요. 네. 밑에는 주황색이 AMD입니다. 과거에 8대1로 벌어졌던 점유율이 CPU 점유율입니다. 네. 현재 6대4까지 어휴, 많이 좁혀진 좁혀졌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인텔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출렁이는 주식시장 멀미 나겠네. 적었습니다. 아 진짜 멀미납니다. 멀미 납니까? 네. 멀미 납니까 진짜? 이제 멀미가 좀 날만한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 하락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당황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한번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가장 적게 빠진 게 러셀 1000 밸류입니다. 2.9%.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가장 많이 빠진 게 뭐냐? 나스닥 3.9%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이 범위에 들어오면 선방한 거, 그렇죠. 선방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모든 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 너무 올라간 거 기대하지 마시고 다 빠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빠지면 준수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록을 봤더니요. 올해 3% 하락이 7번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과거 60년 동안에 4번째 기록입니다. 7번 빠진 게. 예, 얼마 안 나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올해가 아직 안 끝났죠. 예, 그렇죠.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08년도 23번, 아이고. 2009년도 12번, 2020년 16번으로 이번에 만약에 안 끝났는데 글쎄요. 12번 기록은 못 깰 근데 거죠. 예. 저 연도들은요. 예. 다 금융위기. 엄청 안 좋았던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그 정도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빠졌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만큼 이게 왜 많이 빠졌냐면 과거에 팬데믹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게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많이 네. 빠진 걸로 보이니까요. 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다시 불거진 바닥론. 바닥론. 바닥이냐 아니냐, 음흠. 뭐 단순 랠리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장석 지점님은 약간 이제 불리시하게 보는 분이죠? 저는 약간 분리시 약간입니까? 저는 완벽한 분리시하게 완벽하게. 보는데 저는 완벽하게 강세 묻어가겠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다른 건 다 봤을 때 별로 기다만 들리지 않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실 좀 안 좋은 그림인데 과거 그 닷컴 버블 때 검은색 그림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빨간색이 현재 모습인데 네. 닷컴 버블 때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아하. 하면서 그런 예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 하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을 점치기 이르다. 닷컴 버블은 아닌데 지금 그죠? 그렇죠. 근데 마침 또 비슷한 그림이 보여줘갖고 그렇게 우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저는 뭐 안 믿습니다. 하여간 그런 그림이 나와서 어쨌거나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찌를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저점을 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이니까 그죠? 또 대다수가 간다 그러면 또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실적은 선방했다. 아하. 네, 선방했죠. 선방. 선방한 거 아시죠? 네, 좀 선빵을 때리고 그죠? 선방하도록. 네. 아 지금 이제 터진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기다렸어요. 오늘은 좀 자제. 이제 상관없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는 터질게 기다렸는데 네. 하여간 터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약 485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끝납니다. 매출은요. 63%의 기업이 예상치 상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익은 약 75%가 상회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전년 동기 대 매출을 보시면 13.9% 성장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은요. 8.9% 증가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그 실적 발표 전에는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 찍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렇죠.
잘했는데요? 굉장히 선방한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선방한 그 비결이 뭡니까? 선방한 비결이요? 네, 선방한 비결. 기업들이 뭐 잘해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프로핏 마진이 상당히 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보통 12~13%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상당히 운영을 잘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웬만한 분들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달러 급등하는 상황에서 운영을 잘했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과거에 한번 제가 여기서 엄청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뭐였냐면 클로징 벨 시간에 한국 시간에 제가 왜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면서 한국은 8.5% 했더니 8.5%면 떨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네. 10%에서 네. 뭐 욕을 하시고 막 그런 거 왜 보여주냐는데 제가 보여준 게 아니고 네. MSCI 코리아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네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 좀 네.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까? 자, 뉴스 3을 위협하는 뉴스 5. 아 뉴스 5가 대세죠. 이제부터 뉴스 5 대세이기 때문에 5개는 해야. 우리 저기 PD님 요것만 조각해서 만들어주시면 네.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뿅. 번째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 발언에 이틀째 피 먹는 기술 반도체 주식인데 제가 피는 뺐습니다. 아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왜냐면 피를 해야지만 그 장이 빠지면 붉은색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붉게 문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 그림이 금요일자였고요. 오른쪽 그림이 어제였습니다. 보신 어이구야.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옆에 있는 엔비디아부터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 아마도 보유한 종목들이 다수의 종목도 이런 걸로 포함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얘기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빠지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가 빠지는 게 혹시 멀티플이 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좀 반도체는요. 아실 것처럼 상당히 조금 이견이 많은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빠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였고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상품 가격도 은근히 반등세라고 적었는데 어허. 조금 올라옵니다. 네네. 무서운 건데 실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상품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더 확연하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음흠. 실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 브렌트부터 위에 오렌색입니다. 그다음에 아이고야.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유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뭐 소이빈, 구리, 콩까지 대부분 다 그러네요. 고개를 소폭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약간 나옵니다. 이제 그런 네. 그 곡물이나 음. 비철 금속이 약간 고개를 들고 있고 유가는 또 우리가 우려하는 예, 수준까지 예,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것들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고개를 좀 낮게 할까요? 이거 숙이게 할까요? 아 글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낮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누를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그죠? 그렇습니다. 약간 수요 공급 아니면 이제 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그런 네. 뭐 정리가 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매파적인 발언하자마자 상품값이 오른다. 아하. 약간은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네. 일단 약간 불안한 모습이니까 나중에 한번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폭 올라가다 말겠죠? 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제발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입니까? 네. 제발입니다. 안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공포의 빅스 지수 7주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면서 지금 보유 숫자가 27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하. 한번 같이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업앤다운이 심하죠. 심한데 네.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바로 어제 고점이 27을 보이는 그런 모습 좀 보이는데 튀어 올랐네요. 예, 튀어 올라왔는데요. 보통 올해 전망치 올해 평균치가 그거기 때문에 평균치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무서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빅스 관련해서 ETF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매매하십니까 혹시 아는 아니요, 분이?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빅스 관련해서는 이제 빅스 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빅스 숏도 많이들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습니다. 그 숏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네. 다시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어쨌든 뭔가 내재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방향성을 샥샥샥 잘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기가 있죠. 막히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게임하듯이 전자오락 하듯이 이제 좀 돈을 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선수들이 하는 거죠. 선수들. 네, 근데 네. 저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가. 그래서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근데-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잘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은. 그런데 분들 지은님은 선수급 아닙니까? 이미 업력이 또 됐고. 아니 저는 부사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기민하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샥샥샥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 중에 주식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들을 주위에서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있을 텐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을 텐데 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성공해서 운용사나 자문사를 차리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보다는 뭔가 좋은 주식을 내재 가치를 믿고 사서 꾸준하게 끌고 가서 네. 돈을 버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 부호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쫙 내려보시면 다 예. 누구들이죠? 기업가들이잖아요. 기업가들이죠. 예. 그들의 재산의 8, 90%는 뭐죠? 회사 아니- 주식이죠, 주식. 주식. 회사가 예, 곧 예, 주식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진짜 주식 안 파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맞아요. 이제 예. 자기 기업이니까기도 하지만 똑같은 주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 한 주나 일론 머스크 한 주나 똑같은 한 주인데 안 파는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좀 팔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최고의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한 거지만 주식을 안 팔아서. 그런 안 생각- 팔아서. 안 판 거죠.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군요. 네. 뭐 꼭 답은 아니겠으나 답은 아니겠으나.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잘 못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게 네.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엊그저께 20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빅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빅스 관련 ETF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꼭 주의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매매하십니다. 꼭. 주의를 드렸는데. 재미로만 하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년물 국제 수익률 15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아유, 2년물은 지금 진짜 많이 2년물이 올라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15년 올라오면서 만이라니. 많이 올라왔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3.4477% 아이고. 나와주는데요. 많이 올라왔죠. 해서 지금 보시는 2007년 수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금리가 올라올 것 같아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왠지 10년물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많이 벌어져요. 그죠?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10년물 금리가 수익률이 한 3% 초반인 거 알고 있는데 3.1대? 예, 뭐 이 그렇습니다. 정도 되죠. 40pp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인버트가 되게 되면 보통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네. 다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근데 사실 이게 경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인버트 되는 상황들이 바람직한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호평 받고 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별로 안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저희는 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평을 하지 마시고 기사만 네. 소개하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냥 네.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제 나온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웨드부시에서 280을 제시하면서 9%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호평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뭔가 조금 여러 가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광고 보고 네. 이어가겠다. 아하.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제 말씀하지 네,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제 나오면 낮춘다. 우리 주진아님은 네. 이제 안 보니까 요금 아까운데 네. 광고 본다고 쓱 하면서 반값만 내겠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호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추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 그래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스트리밍 업계에 대한 지각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 지금 디스커버리 플러스도 역시 노란색 광고를 수반한 어떤 그런 요금제로 보시면 좋습니다. 4.99달러의 광고를 보는 요금제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HBO 맥스 역시 9.99달러의 광고 보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훌루 역시 6.99달러의 광고 보는 요금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역시 4.99달러의 광고 보는 콘텐츠가 있고 피코코 역시 4.99달러의 광고 보는 있네요.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디즈니 역시 나도 하겠다. 아하. 손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건 하나의 추세가 아닌가 그러네요, 또. 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광고 안 보고 돈 내고 좀 보면 안 됩니까? 글쎄요. 근데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 하세요? 그렇죠. 프리미엄입니다. 그렇구나. 네. 광고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진짜 너무 짜증나요 돌리기가. 그다음에 네. 뭐 씻을 때 이렇게 물이 묻었는데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네. 사실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무료 체험을 갑자기 4달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그거 눌러서 안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광고를 안 보게 되니까요. 음. 광고의 트렌드를 잘 모르겠어요. 왜 광고가 사실 요새 트렌디하거든요. 트렌드하죠. 근데 그 광고.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리밍 업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장난 또한 경쟁입니다. 네. 광고 요금제까지 아하. 경쟁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 역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이거에 동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늘 얘기합니다만
대세 합승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까지 같이 봤는데 넷플릭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락폭이 심했던 종목인데 그 다음 분기에요. 조금 더 순종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뉴스5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S&P 500 지수 한 달 만에 4천선 하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천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51선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최파구님? 일단은 네. 이번 시장이 3,650 저점 찍고 4,300까지 반등한 다음에 조정이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반등의 성격 자체가 연준의 도비시한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됐던 것 같고 그걸 되돌리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조정을 간 것 같고요. 다만 상반기 괴롭혀서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는 4,000 언더면 회복 가능한 지수가 아닐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3,986포인트거든요. 이 정도야 뭐 오늘도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다시 4,200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인데 현재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저는 차트 분석 안 합니다만 잠깐 보게 되면 5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차트 모습은 좀 신뢰하십니까? 네, 부사장님께서 차트를 안 본다고 말씀하지만 언제나 차트 정확히 잘 보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지지대에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뭐 4,800, 뭐 3,800까지 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만한 이유가 있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86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저는 이거 쓰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인텔 말입니다.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인텔의 수모가 상황인데 이제는 매도 의견까지 나오는 의견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좋은 기업에 매도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은데요.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이 다시 한번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가 $30입니다. 왜 웃죠? 너무 공격적이네요. 너무 공격적이고 현재 주가 대비 아래에 있습니다. $32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저는 반도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PC 수요가 둔화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반도체가 지금? 일단 반도체 수요의 키가 됐던 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최근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동차 쪽 수요도 약간 예전의 기대보다는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우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롱텀 대하기보다 보면 반도체 자체가 꺾였다고 보는 건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올해는 쉽지 않겠지만 내년, 내후년 장기적인 표를 보는 투자자들이 기회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지금 겨울이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PC 수요의 둔화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뭔가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매수가 좀 힘들다. 그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T는 아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요. 앞으로 향후 25%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가장 안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도 최근에 한 10% 이상 하락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는 게 반도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우리 채퍼건은 뭘 좋아하시죠? AMD 같은 종목에도 관심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TSMC나 삼성전자 역시도 시클리컬하게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밀렸을 때가 과거의 기회 영역이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파운드리 입체 전반적으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게 최근에 업황 자체가 너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인식은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해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흔히 매매하는 게 속슬 있지 않습니까? SOXL 3배짜리 매매하시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그냥 속스 1배짜리 하시거나 아니면 SMH를 하시라고 좀 조언드리고 어쨌거나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입니다. UBS가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 60% 잡고 있는데 60%면 반 넘어가는 거죠. 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수치가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수치가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중요한 포인트니까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하시면 좋아요. 다른 거 적어주지 마시고요. 글이 좀 시차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AMD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40%에서 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요 IB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IB는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60%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퍼근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침체 중에서 연준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니까 시장 입장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금리가 높은 수준의 상당 부분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어서 아마도 올해의 금리 인상의 부담을 내년에 저희가 체감하게 될 건데 내년도 침체의 깊이는 꽤나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그 침체의 정도가 마일드하게 지나가길 좀 바라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침체로 가는 건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근데 그 경기 침체는 온다고 해도 그 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것 또한 뭐 그냥 지나가는 정도 한 감기라고 보면 어떨까라고 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계산이 중요한 건데 우리 최퍼건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전 4월 29일이 생일입니다. 4월 29일입니까? 네. 좀 이따가 한번 우리 오신 분한테 여쭤볼 건데 네. 8월 30일 생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워런 버핏인데 이번에 9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어제였죠. 제가 깜빡하고 카톡으로 제가 선물을 안 보내드렸습니다. 잊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S&P 500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S&P 500을 이기는 방법. 2배짜리, 3배짜리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벅시에스에 투자하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거 숫자 보면서 외우느라 좀 걸렸거든요. 잘 보시면요. 1964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은 배당 포함 연평균 11%, 그 다음에 총 수익률이요. 3209%였고요. 버크셔에서는 연평균 수익률 20%에 364만 1113%. 1613%. 이게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을 2배 이긴 분이 저는 또 있을까? 없다고 보니까요. 다시 한번 버크셔에서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요. 대단한 기록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다시 한번 뵙고 싶은데 저는 언제였죠? 한 4, 5년 전에 뵀는데 멀리서 뵀는데 뵌 적 없죠. 네, 저는 주주총회 참석 못 해봤습니다. 그 TV나 이런 것밖에 못 봤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건강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92세면 상당히 좀 연로하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에 내년에 주총 참여할 수 있을까 좀 싶은데 하여간 이런 좋은 일 세웠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버크셔에서는 BRK.B로 거래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다시 주목받는 밈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밈 주식들 말입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밈 주식 마음대로 안 된다.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겼습니까? 밈은 맘대로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점이 부족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화면을 보시면 좋은데요. 어제 24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이요. 베드베스 비욘드가 304회가 거론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베드베스 비욘드에 갖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투자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베드베스 비욘드는 자금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좀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데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스타 역시 70번에 언급이 됐다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종목 조심만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밈이 여러분들 혹시 왜 관심 가는지 이유 아십니까? 밈을? 밈 주식. 우리가 왜 관심 갖습니까? 좀 뭔가 빨리 가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 가는 게 어떤 수익이 아니고 좀 제로에 빨리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런 거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의 외파적 발언 이후에 주식이 4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해서 일단 오늘은 반등할 거로 보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드문 케이스인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난달 일단 8월달 결산해 보면 약 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S&P 500이고 아래쪽이 붉은색이 나스닥인데요. 둘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8월 역시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그 체포관님들 기대하시겠지만 9월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9월 딱 돌아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되게 안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나스닥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간다 그러면 이번 9월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예. 하지만 뭐 통계는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다 한번 깨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요. 두 번째 기사는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수모인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에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들어올 때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욕바지가 되겠다. 엔비디아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시는 모습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오늘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갖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농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중국 수출 제한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솔직한 얘기 이건 엔비디아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데요.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8월 26일이죠. 홍콩을 포함한 중국 수출에 대해서 새로운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보안 문제 때문에 요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 처리 장치인 A100, H100에 대해 제품이 하나 위치 걸로 보이는데 혹시 A100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채평원님? A100. 인공지능용 CPU 아닙니까? 데이터 플랫폼 뭐라고 하던데 하여간 뭐 그런 네. 겁니까? 네.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들로 분류되어 그렇습니까?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양쪽 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프로세싱 기능이 뛰어난 제품들은 다 막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제품, 더 고성능 라인, 부가가치가 높은 게 판매에 제한된 거기 때문에 영향은 좀 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 쪽은 없대요 원래부터 없어서 뭐 그런 영향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4억 달러가 매출에서 빠지는데 59억 달러에서 4억 달러가 빠지는 거니까요 그 정도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측은 뭐냐면요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신청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승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일단 그래서 안 하는 걸 좀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는 주가 약간 약보합으로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였습니까? 인텔부터 계속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모가 이어지고 있는데 진짜 겨울이 오는가 싶어서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 약간의 매수를 조금 지연시키는 건 어떨까라고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세 번째 기사입니다. 클리브랜드 여론 총재인 메스터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얘기했던 뉴욕 여론 총재 존 윌리엄스 역시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러면 내년에 원래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경기차가 올 수 있는데 침체를 뭘로 버텨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해서 올해 내년 초까지 해서 금리는요 약 4%까지 올린다는 게 일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이는 것처럼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최근에 매파적 발언을 좀 보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잭슨 미팅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은 방향성을 명확히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없애고자 했던 것 같고 연준 위원들도 그 톤에 맞춰주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매파적으로 톤을 맞춤으로써 기대 인플레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을까. 네.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새로운 기사를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우려를 좀 덜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건 좋은데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좀 두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이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양적 긴축이 또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대 금리를 많이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런 반대가 있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표를 좀 보시면 일단 잭슨 미팅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보시게 되면 9월 달 0.5에서 0.75까지 올린다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11월 달 0.2에서 0.5까지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은 똑같은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금리 인하가 원래는 전에는요 상방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는 거니까 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 전과 후가 보게 되면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장이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0.75%, 0.5%, 0.25%는 현재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번 금요일 날 공시표가 좀 못 나오거나 8월 13일에 10회가 좀 못 나오게 되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그것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인데요. 엇갈리는 9월 시장 전망인데 어제 혹시 나왔던 우리
리얼 드래곤? 네, 맞습니다. 리얼 드래곤님. 아, 진용 매니저님? 네, 거친 9월을 네, 얘기했죠. 그렇죠. 그분이 9월이 거칠다고 했는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엇갈리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50년 동안의 모습 보시게 되면 평균이 가장 안 좋은 게 몇 월입니까? 12월이 0.1, 9월이 0.11%. 가장 안 좋은 게 9월 맞습니다. 그죠? 근데 50년 동안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저 같은 분이나 아는 거지 우리 젊은 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실 필요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최근 2006년부터 보면 보시게 되면 가장 안 좋았던 9월 달이 가장 좋습니다. 3.3%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네. 해서 과거로 보게 되면 안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어떤 걸 따르시겠습니까? 최근을 봐야죠. 아, 그렇죠. 최근을 봐야죠. 아, 최근이 중요하죠. 옛날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3.3%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9월달 전망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대감이 생깁니다. 생기죠? 부사장님만 믿겠습니다. 아니, 이건 통계니까 저를 믿을 필요는 없을까. 근데 일단 통계가 되게 다양한데 사실은 뭐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한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까지 봤고요. 마지막 기사를 볼 건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기사가 전해집니다. 서학개미가 많이 매수한 종목 3위에 AMC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됩니까? AMC? 림에 대한 선호가 국내에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이제 저희가 사실 보게 되면 1, 2등이 거의 레벨이 3배짜리 아닙니까? 정관 역과장. 근데 3위는 조금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AMC가 나왔는데 실제 그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매도한 종목은 테슬라를 많이 매도했더라고요. 천억 원 정도 매도했는데 일단은 AMC 엔터테인먼트를요 많이 매수했는데 좀 잘 보시면 한 달 동안 약 5천만 달러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한 달 동안 5천만 달러면 원화 기준 얼마입니까? 650억 원 정도 네. 딱 맞추셨습니다. 그 정도 매수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자,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차트 모습 보시면 우리 성학개미가 돈을 버는지 잃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고 있는데 최근에 가파라지고 있는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적어도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조금 고통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손실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조금 말씀드리고요. 고통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8월 초에 16달러에서 고점이 28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9달러거든요. 네. 저런 차트는 보통 25달러 위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날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여기서요? 네. 25달러 저런 고점 나올 때 25달러? 많이 이렇게 나올 때 제일 고점을 제일 많이 진입하시죠. 여기나 네.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떤 대처가 좀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처음부터 매수 대상에 대한 신중한 의사 결정이 중요하고 사실 종목 자체가 선정이 잘못되면 뭐 다른 매매나 전략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밈 주식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맞다. 네. 사실 이제 이 AMC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고 또 많이 매수한 종목 25위에 배드베스 비욘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밈을 많이 매수하고 계시는데 밈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빨리 치고 빠지지 않으면 한번 물려버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솔직한 얘기로 이게 실적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낼 수 있는데 사실 빠져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에 많이 매수했다 그러면요 절대 매수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어가면 어떨까라고 조언 드리는 거니까 매수하시면 어떨 수 없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 내지는 뭐 이거 기다릴만 합니까? 최파구님? 기본적으로 네. 펀더멘탈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매수하는 건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고 저 역시도 사실 증거덕기 13년에서 제가 매매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PB이기도 하지만 브로커이기도 하니까 매매한 금액에만 제가 뭐 몇천억 단위 이상은 매매했지만 제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런 밈 주식을 매매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사인데요. 마감 1시간 내에 극적인 반전을 적었습니다. 딱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지금 1시간 남겨놓고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S&P 500 지수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기사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기사는 없더라고요. 그냥 올라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야 정말 극적인 반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디싱을 발휘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기분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갔던 이유를 보게 되면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5일까지 빠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온 건데 오늘은요 좀 이따가 발표되는 공인지표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거니까 공인지표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공유지표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데 매크로지표가 사실 최근 시장의 영향력이 예.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많이 해석한 게 배드 이즈고 굿이즈 배드 역시나 이번도 지표 예. 발표가 네. 조금 반대로 해석한 면이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우려했던 거와 반대로 호시적으로 발표한 룰루레몬을 얘기할 건데요. 룰루레몬 사실 실적 발표 이틀 전에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실적이 좋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룰루레몬에 있는 그 벨트백 혹시 아십니까? 벨트백?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벨트백, 벨트 이렇게 저 같은 분은 안 되죠. 허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허리에 차는 그 백이 있어요. 백이 있는데 그 백 값이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백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품절됐었군요. 엄청 인기를 끌었던 그런 백으로 유명한데 보통 남자분들은 옆에 차고 뭐 담배나 거 소지품 넣고 여자분들은 휴대폰 넣고 다니는데 그게 가격이요 한 $60 합니다. $60. 예, 가격이. 한 8만 원 넘는 거예요. 8만 원이죠. 그래서 네. 워낙 그 많이 비쌌고 근데 구하기 힘들어갖고 상당히 히트 쳤는데 일단 그걸 참고하시면 좋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실적을 같이 볼 건데요. 매출 1.77 빌리언입니다. 예상치가. 근데 실제는 1.87 빌리언이 나왔기 때문에 한 $1억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는 1.87 대비해서 2.20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과 EPS가 다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레몬이 사실 이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걸 봤는데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싼 제품에 대한 일부 선호도가 발효가 되면서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날이었죠. 전전날이었나? 여기 보시면 제프리가 룰레몬에서 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날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프리가 왜 이틀 전에 이거를 셀 의견을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버블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해서 심재 때문에 과연 이 비싼 옷을 구매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구매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좋았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룰루레몬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2달 전에 이남훈 교수님께서 미국 시애틀 현지에 계실 때 미국 수배가 굉장히 화랑인데 특히 룰루레몬 매장에 굉장히 사람이 맞아요. 많았다고 맞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래 현지 매장이 붐빈다는 건 뭐 확실한 증거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은 두꺼워지고 있지만 프리미엄에 대한 선호는 있다. 그래서 소비재가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소비의 패턴을 바꾼다고 했는데 룰루레몬 거기에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룰루레몬 옷을요 한 2달 전에 위옷 한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아 룰루레몬 입으시나요? 오늘 입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입었더니 우리 와이프 말이 그 군청에서 나온 것 같다. 군청에 있는 그 살림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옷을 잘못 고르신 건 아닙니까? 아니 제가 입었더니 그런 말씀 제가 이제 앉는 걸 해서 반품했다는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예. 굉장히 좀 반듯한 네. 점퍼였는데 네. 너무 반듯한 나머지 마치 공무원처럼 보여줘갖고 반품했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기사입니다. 캐시우드가 ARKK를 8월에 8억 달러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최고치를 매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ARKK를 매도했다는 그 의미가 약간의 시작에 대한 어려움이 나와서 매도한 걸 보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억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 얼마가 됩니까? 원으로 치게 되면? 1350원 감안하면? 네. 8억 달러 되면 네. 1조 정도. 1조 원 되죠, 1조 원. 네. 1조 원을 매도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 자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ETF에 대해서? 30조 정도 되나요? 딱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 100조에서 평가 금액 기준으로 예, 100조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10조가 나오는데 네. 10조에서 1조 팔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던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많이 던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캐시우 누님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정신이 있는 거냐 막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매도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의 현금을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걸로 보이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캐시우드를 응원하는 분이 많으신데 최근에 좀 주가 재미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차트를 보실 건데 차트가 ARKK 차트가 보시면 엄청나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 저점을 깰 듯 말 듯 보여줍니다. 41달러거든요. 우리 채퍼건님 좋아하십니까? ARKK?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다만 전저점인 35.1달러가 맞습니다. 전저점을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 가격을 안 깨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게 깨지면 개인적으로 시장 입장에 좋은 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지금 깨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 깨길 바란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빠지는 그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 장담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사 굉장히 핫한 기사인데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셰프님. 예. K-팝 ETF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ETF 이름이 K-팝입니다. 힙하네요. 네, 힙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 있는 그 유명 누굽니까? BTS? 네, 좋아하시는 BTS. 분들은 한번 거래해볼만 한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K-팝 심볼이 K-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좀 우리 최포건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10.34%. 네. 하이브가 뭡니까?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있는 오. 국내에서 가장 큰 오. 엔터사로 보면 되고요. 어. 네,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사실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가격 수치는 밸류는 네. 좀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J ENM이 10.05%, JYP가 9.84%, 네이버가 9.73%, 카카오가 9.57%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카카오하고 K-팝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도 엔터 사업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리고 몰라서. 기본으로 네. K-팝 자체가 엔터 기획사뿐만 아니라 CJ는 포함되어 있는 건 기본으로 컨텐츠 비즈니스로 보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저 종목들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K-팝이나 신규 ETF 설정될 때가 너무 뜨거울 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밸류들이 좀 리즈너블한 구간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진 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타이밍인 것 지금 같습니다. 시점은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점은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장 강할 때 코인베이스 상장을 하고 보통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좀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심볼은 K-팝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팝 오늘부터 구매가 가능한 걸로 보이니까요. 근데 구매하실까 모르겠습니다. K-팝을.